우리 사주 보호 예수가 풀린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오버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북미 지역 성장성이 여전하다며 증권사들이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가운데 자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이 여전히 너무 비싸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이었던 2017에서 2018년 수준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늘려왔던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면서 정부는 직업 훈련과 고용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 대다수 시민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기업들은 판매량이 급감하고 수출마저 둔화되면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증시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491까지 오르면서 2,500 돌파를 좀 눈앞에 뒀는데 기관의 매도가 늘어나면서 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하락한 점이 증시에 영향을 줬는데요. 5거래일 연속 오른 만큼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선방을 했는데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는 LG 에너지솔루션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을 보면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다기보다는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FOMC를 앞두고 좀 선제적인 어떤 매도, 차익 실현 움직임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흐름들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우리 사주 보호 예수가 풀렸는데 결과가 뜻밖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이 0.8%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이 우리 사주 물량이 한 8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가로 환산하면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우리 사주 물량이 3.4%밖에 되지 않지만 유통 주식수로 보면 23%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전문가들은 이 물량이 좀 나오면 좀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했습니다. 또 이 주가 같은 경우도 공모가 30만 원 대비 한 70% 올라 있기 때문에 좀 물량이 많이 출회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는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보호 예수 해제보다는 이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많이 상승한 점이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좀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로 이어진 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또 이 직원들 같은 경우는 또 직원들이나 또 외부 투자자들 역시 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호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상장과 동시에 코스피 새 역사를 쓴 LG 에너지솔루션. 국내 기업 공개 사상 최초로 증거금 100조 원을 돌파한 종목입니다. 상장 1주년이 되면서 4조 원에 달하는 우리사주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지만 내부 직원들은 LG 에너지솔루션의 성장성에 베팅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도 무조건 버틴다와 3월까지 보유한다는 의견이 82%를 넘었고 바로 판다는 의견은 18%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최고 60만 원까지 갔던 만큼 호재가 더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도 71만 8천 원 선, 지금보다 많게는 40% 이상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을 많이 내리면서 제품 단가 하락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 좀 많았었고 금리 올라가니까 전기차 판매량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크게 이슈 없다라고 일단 언급을 줬고 일단 업체 펀더멘탈 자체 방향성이 괜찮다 보니 LG 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을 공략해 올해 연간 매출을 전년 대비 25에서 30%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으로 전기차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미 LG 에너지솔루션은 GM, 스텔란티스, 혼다와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테슬라의 배터리를 신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큰손인 테슬라까지 고객사를 확보하면 북미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테슬라가 탑재할 것으로 알려진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유통 물량의 23.1%에 해당하는 약 792만 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 날,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굳건히 버틴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네, 일부 차익 실현한 직원분들은 마감하고 좀 속이 타셨겠습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이 키워드가 아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AI 관련된 키워드였거든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이런 것들 다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챗 GPT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향인지 오늘 이제 새로 상장한 오브젠 여기도 지금 따상에 성공했네요. 그렇습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이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나타나서 이제 따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지난 이제 27일에 미래반도체가 따상에 성공을 했고 오늘은 오브젠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브젠은 AI와 좀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일단 지난해 IPO 시장이 좀 침체를 겪으면서 뭐 상장을 연기한 기업도 굉장히 많았고 또 상장을 하더라도 수요 예측에서 흥행이 실패해서 공모가보다 뭐 한참 낮은 희망 밴드보다 한참 낮은 수준으로 이제 공모가가 정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예, 이 때문에 뭐 따상이란 말이 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시초가가 이제 공모가의 2배로 형성이 되고 또 그날 상한가로 장을 마친 기업, 엄격하게 그걸 적용했을 때 지난해 4월 28일에 상장한 콘텐츠 기업 4x4 이후에 약 9개월 만에 이 두 종목이 그거에 딱 맞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9개월 만에 따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브젠 같은 경우가 공모가가 18,000원이었는데 시초가가 36,000원에 형성이 됐고 30% 올라서 46,800원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요즘 같은 침체 분위기의 따상이라니 어떤 기업들이길래 그런지 너무 궁금한데 뭐 하나씩 알아보죠. 미래반도체 이게 어떤 기업입니까? 네, 미래반도체는 뭐 이름처럼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인데 국내 반도체를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1996년 삼성전자에 있던 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요. 이 설립과 동시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대리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좀 거래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유통하는 이제 메모리 상품으로는 D램과 랜드 플래시 등이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는 터치 컨트롤러 IC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삼성전자와 이 메모리 반도체 AES 서비스 계약을 맺어서 세계 유일의 이 메모리 AES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 지난해에는 이제 3분기까지 매출이 한 4천억 원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1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라는 키워드가 또 이 상장 따상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침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으니까 그렇습니다. 타이밍도 참 좋았다 싶습니다. 오늘 따상한 이 오브젠 AI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하던데 정확히 뭐 하는 기업입니까? 네, 일단 오브젠은 마테크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기업 소개돼 있는데요. 마테크는 네. 마케팅과 테크놀로지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이제 뭐 사용자가 흔히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해서 여러 사이트에 남긴 기록들을 분석을 해서 이 최적의 대상을 실시간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예.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AI 기술을 활용해서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객사가 대부분 이제 금융사나 유통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들인데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기업들이 마케팅하는 데 도움을 되는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 이제 3분기까지 한 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아직 좀 부족한 수준이지만 예.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재작년에 이제 NFT, 메타버스 이런 키워드에 막 열광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키워드가 등장하는 뭐 기업이 상장한다 그러면 막 다 따상 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AI 관련한 붐이 일고 있는데 옥석 가리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일 어떤 일정 준비돼 있죠? 네, 내일은 IMF에서 발간하는 세계 경제 전망의 1월 수정 전망치가 나옵니다. IMF는 통상적으로 4월과 10월의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리고 3개월 후인 7월과 1월에 수정치를 내놓습니다. 그 지난 10월에는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로 예상을 했는데 7월인 2.1%보다 0.1%포인트 낮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이 이제 연말에 2%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이제 전망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IMF 같은 경우도 이번 보고서에서 1%대 성장률을 예상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내일은 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이 나오고 삼성전자의 지난해 확정 실적 그리고 컨퍼런스 콜이 예정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재고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컨퍼런스 콜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IT 분야에서는 이 D램과 랜드의 계약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주의 좀 흐름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과 또 앞둔 FOMC를 향한 시장의 기대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가 된 시장인데 오늘 밤 개장을 앞둔 뉴욕 증시 월가 분위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사실 1월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1월 이렇게 다 지나고 보니까 성적표가 생각보다 더 괜찮네요. 네, 사실 이 1월 효과를 이번에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이번 달 동안 뉴욕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죠.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1월에만 S&P 500이 6.44%, 나스닥은 11.89%, 다우도 2.54%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장이 암울한 전망을 딛고 상승세를 보이면서 월가 전망도 좀 희망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현재는 S&P 500의 이 저항선이라고 불리는 4,100선에 근접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월가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는데요. 이대로 S&P 500, 4,100선을 도달하게 되면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 때문입니다. 네, 뭐 S&P 500도 그렇지만 나스닥이 11% 이렇게 올라주면서 지금 테크주들 투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냐 하는 기대감도 같이 커지면서 활기가 더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사실 암울한 전망에서 반전이 된 만큼 진짜 이 시점이 뉴욕 증시의 좀 변곡점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4,100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4,100선은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근접하게 되는 수준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시선이 더욱더 몰리고 있죠.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요. 시장이 변곡점에 있다라면서 지수가 여기서 뚫고 나갈 수도 있고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면서 현재의 장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화두는 또 역시나 골든 크로스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골든 크로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석을 좀 살펴보기 전에 골든 크로스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골든 크로스는 일반적으로 증시가 구조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지표 중 하나로 평가가 됩니다. 이 골든 크로스는요, 지수의 이동 평균선을 단기 또 중장기를 비교해서 확인하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지수가 움직인 평균값과 또 이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움직인 평균값을 비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중장기 기간 동안의 지수가 변한 평균값, 다시 말해 이 중장기의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상승세를 보였죠. 이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이동 평균선이 이를 앞지르게 되는 경우를 골든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 그래프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최근의 지수가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추세적으로 지수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좀 반대의 그래프를 보이게 되면요. 구조적인 약세장으로 해석이 되고 이때는 데드 크로스 이렇게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기 이동 평균선 추이가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고 이 얘기는 추세적으로 지수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3대 지수에서 모두 다 좀 나타나고 있나요? 현재는 최근에는 S&P 500과 나스닥에 좀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올해 들어서만 두 지수 모두 6.44% 또 11.89%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00일 이동 평균선도 올랐고요. 또 50일의 이동 평균선은 또 곧 이 200일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 전문 매체인 마켓 인사이더에서는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이 이번 골든 주에?
그래요? 크로스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증시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골든 크로스가 보인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오를 거다 이렇게 그렇죠. 뭐 확신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 제가 확답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쵸.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타났던 골든 크로스 2020년 7월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증시가 붕괴했고요.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게 된 건데요. 이때 이후로 S&P 500 지수는 52% 가까이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1896년 이후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골든 크로스가 총 81번이었는데요. 이 중에 64%가 확연하게 상승세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골든 크로스 이후 3개월 동안 7.3% 상승을 했고요. 6개월 동안은 10.7%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보신 대로 절반 넘는 확률이니까 이번에도 이런 상승세가 나와주기만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위기 반전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월가도 그런가요? 네, 역시나 좀 희망적인 분석이 요즘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T3 라이브의 최고 전략 책임자는 증시 분위기가 비관에서 이제는 낙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과거에는 물잔이 반이나 비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이제는 물잔이 반이나 찼다라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S&P 500의 수익률을 분석해 보니 전체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한 것과 또 시총이 큰 순서대로 가중치를 뒀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최근의 랠리가 기술주나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증시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증시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여전히 좀 낙관적인 전망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S&P 500이 4,100에서 4,200까지 오를 것이다 라면서 공매도 투자자들은 마치 용암에서 목욕을 하는 기분일 것이다라고까지 좀 강하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4,200까지도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확신을 심어줄 이슈들이 이제 내일부터 쭉 이어집니다. 중요한 이슈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당장 오늘 밤에는요, NXP 반도체, 또 캐논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내일부터는 FOMC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 수요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12월 9일 이직 보고서 또 각종 제조업 PMI가 함께 발표되고요. 메타의 실적까지도 같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예. 이후 목요일에는 애플과 알파벳, 또 아마존, 퀄컴 등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예고돼 있습니다. 1월 랠리가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지 관건이 될 한 주이기 때문에요. 이번 주 중요한 발표들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 같은 흐름을 보이는 곳이 또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혹시 달라진 분위기 체감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과감히 벗는 시민들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만 아마 갈수록 더 벗는 분들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달갑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업계입니다. 코로나 창궐과 함께 급성장했던 마스크 업계, 요즘 사정이 어떤지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좀 밖에 나가 봤습니까? 많이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네, 마스크 사람들 많이 쓰던가요? 절반 정도는 쓰셨고요. 또 절반 정도는 벗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네. 과거에 마구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마스크가 있다, 저기는 마스크가 없다 이렇게 돌아다니셨던 경험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죠. 네, 그때는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였잖아요. 네. 부족 현상으로 정부가 막 구매, 유통에 개입해가지고 공적 마스크까지 등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정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고요. 오셨는데 깜빡 잊고 안 쓰고 오신 분들 이나 사세요. 박사님 요즘 마스크 사시는 분들 좀 많나요?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30일부터 해제한다는 거 그거 나오자마자는 거의 찾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십 개 나갈 걸 예상하고 갖다 놨는데 요새는 뭐 거의 뭐 하루에 한두 명 정도. 네, 가뜩이나 지금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좀 어려운데 지금 필수가 아니라면 이제 착용 빈도를 좀 줄인다든지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마스크 업계의 호황은 끝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저 의견이 전반적으로 갈리는데요. 이미 소비자들이 마스크에 조금 익숙해졌기 때문에 계속 쓸 거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뭐 병원이라던가 약국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산업이 완전 과거에 비해서는 막 죽었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벗을 거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부흥했던 그 시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체들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합니다. 활로를 찾지 못한 곳은 이미 문을 닫았고요. 수출도 조금 시들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마스크산업협회장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 뭐 한 40% 이상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중국발 코로나가 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무역 장벽 때문에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 장 정도가 제일 많은 양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의 무역 장벽이 뭐 문제다 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조금 뭐 오프 더 레코드이긴 한데 중국에서 막 예전에는 급하니까 물량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예. 한때 우리나라가 마스크 수출을 좀 수출 제한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급할 때는 막 다 받았는데 이미 중국에도 공장이 많이 생겼고 주요국의 자급률이 상승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물량을 점점 그쪽에서 약간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는 그러면 마스크 해외 수출이 좀 많이 됐던 상황이 있었나요? 네. 그 물량이 좀 풀렸을 때 수출이 어느 정도 조금 됐던 적이 있었고요. 중국에서 뭐 비공식적으로 뭐 1000만 장 가까이 한 번에 주문을 넣기도 했답니다. 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었군요. 그런 셈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업계 내부적으로는 좀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런 판단이 가능해 보이는데 네. 지금 버틸 수 있는 큰 곳들만 좀 살아남았겠다 싶습니다. 네. 마스크 관련주들도 지금 좀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주가 네. 어떻습니까? 한참 코로나가 유행할 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게 한 2020년 5월 이때 피크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반토막이 났거나 반토막보다 조금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뭐 웨이크론이라던가 KM, 톱텍, 레몬 등을 보면은 오늘 주가를 보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요.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로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마스크 업체가 10배나 늘었다라고 하던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게 미리 좀 예고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한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조금 큰 업체들은 상황이 조금 나은데요. 이제 마스크 원단이 부직포잖아요. 이제 물티슈랑 원단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물티슈나 샤워기 필터 등으로 제품을 좀 다각화하거나 마스크 생산 비중을 조금 줄이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력을 동원해서 조금 남들보단 다른 네. 기능성 제품, 프리미엄 제품을 내세우는 곳도 있습니다. 공급이 워낙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마스크보다 기능성 마스크, 프리미엄 마스크가 일반 시장에서 더 먹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한 군 준비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약물 물질을 집어넣었어요. 저희는 그렇고요. 마스크를 주로 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기능성이나 컬러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특성화된다는 분명히 살아남을 거고. 네, 뭐 하긴 지금도 이제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같은 것들은 여전히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뭐 앞으로 또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또 발생하는 것도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타이밍에 오히려 기술 격차를 좀 크게 벌려놓는 것도 뭐 방법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아픈 환자가 있는 집이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 혹은 좀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나는 정부가 벗으라고 해도 마스크를 쓸 거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시민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걸 못하는 영세 업체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일반 마스크 파는 곳도 이런 것들은 지금 위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반 마스크가 주력 상품인 영세 업체들 있잖아요. 네. 여기가 조금 위기 상황이 큽니다. 이미 도산을 하신 곳도 있고 네. 앞둔 곳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막 업체들에게 생산을 엄청 독려했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 시장이 좀 이렇게 확 커졌는데 이 커지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요가 이제는 조금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감안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업계 관계자들은 좀 수출이 용이해지도록 인증 기준을 다양하게 하거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고려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공공조달 시장이라 하면은 정부기관도 물품이나 서비스가 필요로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이때 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직접 구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식약처 기준이 CE 기준으로 맞춰져 있고 식약처 기준을 아주 수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서 FDA 기준으로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중국 물건으로서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조달 시장에서만이라도 국산을 쓰게 되면 또 살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거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마스크 기준을 이 유럽 기준이 아니라 미국 FDA 기준으로 좀 해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마스크 협회 입장에 따르면 국내 식약처의 기준이 상당히 이제 높고 까다롭다고 합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FDA 쪽에 맞추면 편의성도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아주 창궐해서 마스크가 모자랄 때는 FDA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도 급한 대로 일단 긴급하게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FDA 인증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달라. 그리고 정부가 좀 싸다고 중국 거 쓰지 말아달라라는 업계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첫날이어가지고 벗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벗어서 편하네요. 고민했어요, 사실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쓸까 말까 고민했다가 이 자유를 만끽해보자, 첫날. 정부가 일자리 정책 대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 만들지 않겠다. 민간 주도로 고용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외국 인력을 우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81만 명에서 10만 명.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8분의 1 토막날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 때문인데 출산율 감소 등과 겹쳐 국내 취업자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청년, 여성, 고령층 일자리를 집중 관리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법정 청년 인력 대상을 29세에서 34세로,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정책 적용 범위를 넓혀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계속 고용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예정입니다. 군복무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겪는 청년들이 많은데 취업 맞춤형 특기 분야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안들을 경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노동 수요와 공급 간 인식차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등 채용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외국 인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T, 삼성 등 기업이 직접 훈련하는 과정 관련 규모를 오는 2026년 21만 명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다만 현금 지원과 재정 투입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허위로 구직을 함에도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 최대 50%, 대기기간 최장 4주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직접 일자리 중 비슷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부정한 수급도 막으면서 동시에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제때 충분한 기간 동안에 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양쪽의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상경제회의와 연계해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정부의 달라지는 고용정책 기조, 이 전민정 세종주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정부가 기존과는 다르게 지금 고용률 몇 %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치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고용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고용시장 전체의 고용률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8.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OECD 평균 고용률은 70%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근접한 수준이죠. 하지만 그동안 고용률 총량 지표에만 집중해서 정부 일자리 등 일시적 일자리를 늘린 탓에 전체 고용률이 늘어난 것뿐이고요. 실상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 경력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지금 나오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청년과 여성, 고령자의 선진국과의 고용률 격차가 심각한데요. 35세에서 54세까지 한창 일할 나이에 우리나라 남성 고용률은 77%인데 반해 청년은 53%, 여성은 57%, 고령층은 6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 세 계층을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들의 핵심 타깃으로 집중 관리해서 고용률을 끌어올려야만 진정한 G7 주요 7개국이라고 하죠. G7 고용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정부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이런 취약계층의 일자리 장벽을 없애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방식으로 청년 고용률은 58%로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도 각각 63%와 71%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고용률을 정하지 않고 취약계층들로 좀 세분화해서 관리하겠다. 전체도 제시하고 세분화된 것도 제시하면 될 텐데 말이죠. 어쨌든 이제 전체는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좀 없애겠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좀 시급해 보입니다. 여전히 청년들은 취업난인데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올해는 역대급 고용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라고 하죠.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 81만 명에 8분의 1 수준인 1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플랫폼 산업 등으로 대거 이직이 이뤄졌고요. 산업 구조도 기존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 디지털, 신기술 분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빈 일자리가 급증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한 달 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하는 빈 일자리는 20만 개나 되고 이제 생산시설 가동 등을 위해 더 필요한 인원을 의미하는 부족 인원은 43만 명에 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빈 일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고용 한파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 셈입니다. 정부가 단순히 재정을 투입해서 부인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직능 수준별 또 업종과 지역별로 밀착 지원을 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빈 일자리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6%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빈 일자리 증가세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고물가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건데 빈 일자리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고용 정책에 있어서 빈 일자리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면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들 처우 개선 없이 과연 매칭이 잘 될지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 요즘 구직자들 학력도 다 높고 워낙 또 처우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고 나선 건 올해 경기 침체로 고용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반영한 걸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일자리 상한판이라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면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과 실업률 등 일자리 세부 지표를 표시한 상한판을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것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정부가 고용 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는데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비상계획도 즉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도 이미 꾸려졌고요. 또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고용위기 지역이 어디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 현황과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해서 일자리 지표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지역 일자리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또 여기에 산업 일자리 전환 지도도 구축해서 어떤 기업의 일자리가 늘고 줄어드는지 또 어떤 산업으로 인력 수요가 몰리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초밀착 고용 서비스 지원에도 나서는데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서 오는 7월 반도체와 조선 2개 업종 개설을 시작으로 IT, 자동차,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광역 단위의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원청대기업의 기술연수원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훈련할 경우에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여기에 월 80만 원의 추가 지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한 예산도 올해 300억 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직업 훈련이나 일자리 매칭 같은 걸 강화하겠다. 일단 뭐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그동안 지적이 되었던 문제들을 해소하겠다 이런 취지가 엿보이긴 합니다. 전문가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부가 이렇게 현금 지원보다 고용 서비스와 직업 훈련 등을 통해서 근로와 취업 의욕을 높이는 방식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OECD도 우리나라가 이 형성 지원이 너무 많고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적극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한 바가 있고요. 전문가들도 일단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을 높이는 일자리 사업 구조 조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업률은 낮은 상황이지만 또 뭐 좋은 일자리는 많이 없는지 뭐 이런 또 문제들도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직업 훈련을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더 한다라는 거는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다만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의 재정 일자리가 완충작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고용 한파 위기 속에 직접 일자리 등 대규모 고용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인터뷰 들어보시죠. 40대가 가장 많이 취업하는 일자리가 제조업 쪽이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은 그런 쪽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력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규제 완화나 세제 지원이나 그런 쪽을 이야기한 거죠. 경제 위기나 불가피한 어떤 그런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그런 순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궁극적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게 네, 마지막으로 빈일자리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같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에 더 속도를 내서 노동시장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너럴모터스 GM이 올해 한국 사업장 흑자 전환을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국내 시장에 신차 6종을 잇따라 출시하고 생산량을 5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GM이 올해 국내에 신형 SUV와 전기차 등 6종의 신차를 출시하는 물량전에 나섭니다. 시작은 1분기에 선보이는 글로벌 GM의 야심작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한국이 생산을 맡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통해
국내 생산량을 2분기 50만 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을 넘어선 턴어라운드를 예고하면서 올해를 새로운 시작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First is increase business efficiency, then creating new branding for us, initiate EV expansion, and enable great customer experience. 독일차가 점령한 국내 시장에서 픽업 트럭과 SUV의 본고장인 미국차답게 차별화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 GM이라고 불렀던 국내 사업장을 GM 한국 사업장으로 바꿔 부르는 건 역시 글로벌 GM의 이미지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 다양성, 개척 정신, 포용성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미국적인 요소들과 쉐보레에서 갖고 있거나 추구하는 이런 가치를 저희 쉐보레 브랜드 캠페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쉐보레뿐만 아니라 캐딜락도 GMC도 모두 각 브랜드의 가치를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GM은 올해 캐딜락 리릭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종의 전기차를 국내에 선보이면서 전동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가장 미국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예고한 GM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상화됐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금융노조는 일방적인 조치라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여의도의 한 은행 지점. 오전 9시가 되자 고객을 맞기 위해 정문 셔터가 열립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였던 영업시간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오프라인 창구를 많이 이용해온 시민들은 영업시간 정상화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나이가 먹어서 영업점을 자주 가요. 당연히 늘어나면 좋죠. 일하러 다닌 사람이라서 시간이. 점심시간대 붐비는 창구를 찾았다 발길을 돌렸던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기다려왔습니다. 당연히 정상화돼야죠. 저희가 가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나 여의도에서는 특히 이제 장 끝나고 많이 가는데 그 시간에 이제 많이 붐비거든요. 심지어는 장 끝나고도 이제 가면 문이 닫는 상황이었으니까. 지난 2021년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은행들은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에는 단축 영업이 전국 은행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초 금융노사가 합의한 단축 영업 기한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도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만 일괄적으로 되돌리는 방안보다는 점포 인력을 늘리고 영업점별 고객 이용시간 데이터를 토대로 탄력적으로 개점과 폐점 시간을 운영하는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줄어든 고용 탓에 고객의 대기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점포 수와 고용을 줄였고 은행원의 근무 강도는 상승했으며 고객의 불편은 증가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의 일방적인 복귀에 대해 향후 법적 대응과 함께 사측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막는 노조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노조 혐오에 기인한 협박이라며 이 같은 발언은 금융시장에서 이복현 리스크가 있음을 확인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을 둘러싼 금융노조와 사용자, 당국의 대립이 자칫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노사 간 대립 분위기는 연초 유통가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상품을 파는 하청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보장하라며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휴식권과 직결되는 정기 휴무일이 본사 결정에 달려 있으니 원청 업체들이 직접 교섭에 응하라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하청 노조도 경우에 따라 원청과 협상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는 오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면세점들은 연중 무휴를 내걸고 있고 주요 백화점은 1월에 신정과 설 명절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2월 정기 휴점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의무휴업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인 백화점과 면세점이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근로 조건의 수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백화점 면세점과의 교섭을 통해서 판매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일과 삶 균형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백화점, 면세점과 직접적 근로 계약 관계는 없지만 점포 휴무는 유통업체 본사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판단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유통가에서 하청노조가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한 첫 사례인데 업계에선 최근 택배노조와 관련한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합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택배기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며 하청노조인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비슷한 요구가 유통업계까지 번진 셈입니다. 이에 대해 백화점, 면세점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설, 추석 명절에 따른 정기 휴무는 수년째 비슷하게 진행됐는데 올해 들어 휴식권 침해를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울러 판매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처우 개선은 이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책임질 몫인데 원청이 나설 경우 하도급법과 파견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고유한 권리인 경영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협력사들이 워낙 많고 하려면 이제 힘을 이용해서 이제 해달라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도급사나 협력사는 우리가 협력사 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택배노조에서 시작된 원하청 갈등이 유통업계까지 번지며 산업계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KT&G가 글로벌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와 관련형 전자담배 수출을 위한 15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필립 모리스가 보유한 71개국 유통 인프라를 공동 사용하기로 하고 초기 3년 최소 160억 개비 판매를 보증받았습니다. 보도에 유호성 기자입니다. 3년 전 처음으로 글로벌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KT&G가 이번엔 15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2038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계약에 따라 KT&G는 필립 모리스가 가진 71개국 유통 인프라를 통해 관련형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1개국인 글로벌 판매처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 계약에선 전자담배 전용 스틱을 처음 3년간은 최소 160억 개비를 팔겠다는 내용의 최소 구매 수량 기준을 명시하는 등 결속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평균 해외 전자담배 매출액 성장률은 20.6%, 스틱 매출 수량 성장률은 24%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MI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KT&G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 능력과 브랜드 경쟁력이 한국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증되었고 향후에도 비약적인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연기 없는 사회를 모토로 연초 담배를 줄이는 대신 관련형 전자담배에 주력하는 필립 모리스는 KT&G를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글로벌 사업 파트너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It will allow PMI to expand its smoke-free portfolio with KT&G's innovative products. It gives also KT&G a continued access to PMI's global commercial infrastructure and experience in commercialization of smoke-free products. 이번 장기 계약은 KT&G가 행동주의 펀드에 맞서 최근 내놓은 해외 시장 확대라는 청사진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KT&G는 지난 26일 인베스터데이에서 신규 시장 확대를 통해 관련형 전자담배 사업을 향후 5년 내 2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복인 사장이 계약 발표장에 나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하는 등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건데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의 결집도 도모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최근 ETF 투자 수요 증가와 함께 인기를 모으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콤의 투자 정보 플랫폼 ETF 체크입니다. 이용자가 2년여 만에 30배 가까이 불어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국내외 경기와 증시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ETF로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현재 86조 8천억 원으로 최근 한 달간 8조 원, 1년 사이 12조 원 넘게 커졌습니다. 개별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엔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겁니다. 한편 국내 ETF와 ETN을 포함해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국내외 ETP는 모두 4천여 개. 수많은 ETP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빠른 분석을 원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관련 플랫폼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TP의 정보를 온라인 웹과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코스콤의 ETF 체크가 대표적입니다. 간단한 키워드 검색이나 테마 검색을 통해 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종목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 월배당 ETF나 만기 매칭형 채권 ETF, 단일 종목 ETF 등과 같이 최신 인기 트렌드가 적극 반영되어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ETF 체크를 통해 순자산 가치, 기간별 성과, 자금 유출입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공개거래 파트너십 과세 포함 여부와 퇴직연금 거래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ETF 체크가 출시된 2021년 4월과 비교해 현재 이용자 수는 30배가량 늘었습니다. 코스콤은 올해에도 정보 수요 확대에 발맞춰 플랫폼의 질과 콘텐츠의 다양성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당장 1분기 안에 이용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검색과 종목 관리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파워 검색과 관심 종목 관리 기능을 개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편하게, 상반기 중에는 현재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위클리 리포트 서비스를 확장해서 먼슬리 리포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 은행, 증권사 앱에서 ETF 체크의 고급 분석 정보들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놓을 전망입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 ETF를 비롯한 ET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ETP 체크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영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도 서울 집값은 여전히 높아 문재인 정부 초기만큼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제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우리나라 주거 비용은 결국 높은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다며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경제 운영 기조에 주름살이 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부 하에서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공급 위주의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주목할 이슈들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검토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연금개혁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면 앞으로 이걸 15%까지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험료율을 올리는 동시에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더 높일 것이냐, 아니면 이건 그대로 둘 것이냐를 놓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생애 평균 소득과 비교해서 연금 수령액을 얼마나 받느냐를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라고 부르는데 1988년 처음 연금이 도입됐을 땐 70%에 달했지만 연금 재정 문제로 지금은 42.5%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과연 연금 수령액 기준도 높이게 될지 확정된 초안은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어쩌나 업무 난방비 60% 폭등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업무 난방용 가스 도매 요금이 57.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 난방용 요금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건축물에서 쓰는 가스 난방 요금을 말합니다. 주택용이 42% 오를 동안 업무용은 57%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난방용 가스 요금은 주택용보다 2배 정도 비싼데 인상폭까지 더 컸던 셈입니다. 코로나 피해에 이어서 난방 요금까지 오르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